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길라잡이 영상 채널 고정해주세요. 군대는 무기로 무너지지 않는다. 병사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오늘 이 명언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전쟁은 총과 포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병사들의 마음이 꺾이는 순간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거라고. 이 나침반이 K경제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란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있거든요. 오늘 이 뉴스가 왜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진짜 신호인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KBS 속보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2026년 3월 16일 이스라엘군이 발표했습니다. 이란군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흔들리고 있냐면요. 이스라엘군이 이번 전쟁에서 이란 탄도 미사일 발사대 70% 이상을 무력화했어요. 방공 시스템은 100여 개, 탐지 시스템은 120여 개가 파괴됐고요. 이란의 영공, 이제 적에게 뚫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이란군 약 4,000명에서 5,000명이 전사했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된 지 3주도 채 안 됐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실감이 나세요? 우리나라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전체 숫자만큼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뉴스의 진짜 핵심은 사망자 숫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온 이 한 문장이에요. 특히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군 내부 사기 저하와 복무 거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게 왜 충격적인지 지금부터 파고 들어갈게요. 복무 거부란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가? 군대는요, 명령에 따르는 조직이에요. 내가 싫어도, 무서워도, 위험해도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게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어느 부대에서 이 현상이 나왔냐가 중요해요. 탄도 미사일 부대예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은 이 전쟁에서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부대 병사들이 발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사하면 바로 역추적돼서 우리 진지가 공격당한다. 그냥 죽는 거잖아. 이런 두려움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발사 한 번 하면 몇 분 안에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란군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비가 이미 박살났어요.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70% 이상 파괴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사하고 싶어도 발사할 장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방공망도 100개 넘게 날아갔어요. 쉽게 말해서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가 이미 전쟁 초기에 사망했어요. 그 자리를 아들 모즈타바가 이어받았는데요. 새 지도자가 나는 건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이 말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세 번째, 병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때리고 있잖아요. 세계 최강 미 공군과 첨단 이스라엘 공군이 합세한 거예요. 이란 병사 한 명이 이 상황을 직접 보고 있어요. 우리 미사일 기지가 하나씩 사라지는 걸. 그 공포가 복무 거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지 샵18. 이스라엘군이 공식 발표했어요. 앞으로 최소 3주, 6월절인 4월 초까지 이란 전역을 겨냥한 고강도 공습을 계속하겠다고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3주 추가 작전 예비 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했어요.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란에는 아직 수천 개의 공격 목표물이 남아있고 매일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고 있다. 이 말 들으시니까요.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공습의 목표는 단순히 미사일 기지 파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국방산업 기반 전체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고요. 쉽게 말해서 이란이 다시는 핵무기 만들 생각을 못하게 아예 기반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그냥 당하고만 있냐? 아니에요. 이란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방향을 바꿨어요. 이스라엘과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리는 대신 미국의 친구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UAE,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 연료 탱크가 드론 공격을 받았어요. 항공 운항이 중단됐고요.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이탈리아군 공동기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어요. 사우디는 리야드와 동부 지역에서 드론 10대를 요격했어요. 바레인은요. 전쟁 시작 이후 지금까지 이란 미사일 125발, 드론 212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하르그 섬이에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 섬을 통해 나가요. 미군이 14일에 이 섬의 군사 목표물 90여 곳을 타격했고요. 트럼프가 직접 SNS에 올렸어요. 하르그 섬이 완전히 파괴됐다. 재미삼아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어요. 하르그 섬 원유 인프라까지 완전히 파괴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4.5%가 한 방에 막혀버려요. 지금은 군사시설만 타격하고 원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저 발언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경고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보기엔 필요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게 외교 언어로 뭔 말이냐면요. 아직 충분히 두들겨 맞지 않았다. 더 때려야 협상이 된다. 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란은요. 협상을 요청한 적도 그럴 이유도 없다.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방어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매우 건강하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했죠. 자, 강대강이에요. 이란 군대 안에서는 병사들이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괴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바로 전쟁의 판세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얘기할게요. 이게 왜 저 멀리 중동의 이야기가 아닌지요. 한국이 쓰는 기름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약 72% 중동에서 와요. 그리고 그 기름이 한국까지 오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해요. 이란이 이 해협 바로 옆에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현재는 미국과 이스라엘 빼고 다른 나라 배는 통과시켜준다고 하지만요. 전쟁이 격화될수록 이 약속이 언제 깨질지 몰라요. JP 모건이 분석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면 국제 기름값이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지금 기름값이 70달러 안팎이니까요.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주유소 리터당 지금 1,600원대인데요. 유가 2배 뛰면 2,000원 훌쩍 넘어요. 한 달 주유비가 갑자기 수십만 원 더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택배비 올라요. 공장 생산 비용 올라요. 마트 라면값, 과자값, 전기요금까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비싸지는 거예요. 환율도 문제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수입하는 모든 것이 더 비싸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복무 거부 사태가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뉴스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란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냐가 아니에요. 이란 병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꺾였냐예요.
미사일 발사대 70% 파괴, 사망자 5,000명, 방공망 붕괴, 그리고 복무 거부까지. 이 네 가지 퍼즐이 맞춰지면 전쟁의 판세가 무엇을 향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란이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장기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의 균열은 시작됐어요. 앞으로 이 전쟁을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병사들이 싸우려 하는가 아니면 내려놓으려 하는가. 그게 숫자보다 더 중요한 신호예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언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길을 직접 걷고 책임지는 것은 그대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